네, 안녕하세요. 잉글리시 B 세안아카데미 윤상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잉글리시 B 이수 학생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사실 이거를 쌤이 왜 넣어놨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잉글리시 A에 비해서 잉글리시 B를 수강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아, 잉글리시 B 쉽던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잉글리시 B 7점을 맞은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쌤도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 다만 우리 주변에 잉글리시 B를 만점을 맞는 친구들이 많다. 잉비는 무조건 7점이 나와야 된다. 막 이런 강박관념도 있고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아. 쌤이 이런 문구를 썼어. 자, 근데 첫 번째 쌤이 설명해주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이 잉글리시 B라는 과목 안에서 생각보다 배점 자체가 대부분은 페이퍼 1, 그러니까 에세이를 한마디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쌤이 강조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페이퍼 2야. 그러니까 리딩 리스닝 이제 한마디로, 그치? 근데 어때? 페이퍼 2의 배점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페이퍼 1에서 점수가 좀 깎였어. 근데 페이퍼 2에서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야? 페이퍼 1을 아무리 잘 써도 페이퍼 2에서 잔실수가 많다면 결론적으로 점수는 앞에 전자에 얘기했던 예시와 후자에 방금 얘기했던 친구들은 비슷한 점수가 나올 확률도 있다는 거지.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 에세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담되고 어려운데 페이퍼 2라는 리딩이랑 리스닝에서 그 쉬운 문제들을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기 때문에 리딩이나 리스닝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는 단어 암기를 제외하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쌤이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외울 수 있는 공부들이 있고 아닌 공부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사실 리딩에서도 그렇고 리스닝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 60, 70% 이상들이 주관식 혹은 반주관식이 많죠. 그렇죠? 문장이 주어지고 그 문장을 메꿔준다든지 아니면 물어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식으로 대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단어 암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잉글리시 B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암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뒤에 있다가 문제풀이를 쌤이 진행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많이 써봐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겠지만, 그 특정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텍스트의 종류들 혹은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기본적인 스트럭처에 대한 암기 및 단어 암기를 제외하고는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려가셔야 돼요, 실력을. 그렇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빌드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했는데,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이 7점이라는 점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게 부담을 가지는지, 그리고 7점이 안 나오면 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6점과 7점은 다른 점수이긴 하지만 둘 다 고득점이긴 해. 다만 이게 빌드업을 통해서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결을 해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번에 무조건 문제만 계속 풀고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빌드업이 중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빌드업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실력대로 플럭츄에이션이나 인크리스나 디크리스가 없는 상태에서 실력이 쭉 직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속적인 빌드업을 통하는데, 사실 이 빌드업이라는 표현은 쌤이 계단 형식으로 쓰이는 건데, 내가 리딩이 부족할 수도 있고 리스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세이 자체에서 뭐 티시스를 못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들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본인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그런 부분들은 빌드업을 순차적으로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계속 똑같은 공부법이라든지 과거에 나왔던 시험지만 달달달달 외운다든지, 그치? 아마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찔리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학교에서는 목 테스트를 봤을 때 패스페이퍼를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똑같은 시험지가 절대 나올 리가 없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으로 학교에서 받는 점수, 혹은 내가 그냥 혼자서 아는 걸 공부했을 때 받는 점수를 내 점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쌤이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꿀팁들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팁들 중에서 쌤이 해주고 싶은 꿀팁들 중에 쌤이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꿀팁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장이야. 사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단어책 자체를 보신 적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단어책들이나 복화책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근데 그 단어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 혹은 중간중간에 보시면 내가 아는 단어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물론 그 시노님 동의어들을 모르거나 아니면 반의어들을 모르실 수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단어장에서 웬만한 단어들은 혹은 특정한 퍼센티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난 10%만 알 수도 있고 난 단어 공부 열심히 해서
50%만 알 수도 있고. 사실 그러면 거꾸로 그 책의 가치나 그 책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치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미 아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단어도 내가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을 작성해줘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리딩을 읽었을 때, 본인이 리스닝을 들었을 때, 본인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싶은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검색을 통해서 그 단어장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나만의 단어장이 되는 거야. 100%지. 왜? 내가 모르는 단어들만 정리해 놓거나 내가 모르는 동의어들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가치가 높은 혹은 단어들의 퀄리티가 높은 단어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단어장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자기만의 텍스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페이퍼 1에서 우리가 사실 텍스트를 여러 가지 텍스트를 보잖아. 그렇지? 뭐 프로포절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엄청 많죠.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언제 어디서든 블로그 땅 했을 때 쓸 수 있는 내용, 프로포절 했을 때 기본적인 구조, 이메일 썼을 때 친구한테 인사하는 인트로덕션,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SL이든 HL이든 결론적으로 SL이랑 HL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기에서 뭐예요? 이 분량이 되겠죠. 그럼 SL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쓰게 되면 사실 바디 부분에서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거꾸로 HL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트로 혹은 바디가 너무 짧게 시작을 하면 너무 많은 바디 패러그래프를 부담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치? 본인의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블로그 엔트리가 나왔을 때, 내가 이메일에 나왔을 때, 내가 레터 투 더 에디터 이런 특정한 텍스트가 나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바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내용들에 대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겠지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텍스트가 나오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자, 마지막은 패스페이퍼.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전 문제풀이 반복인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아마 쌤 수업 시간 때도 많이 저 이거 본 적 있는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쌤이 정말 오래 영어라는 과목을 정말 가르쳤고 아이비도 가르쳤지만 사실 이게 생각보다 다 맞는 친구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본 적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데, 써본 적 있는데라고 했을 때 만점짜리 혹은 문제를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단 말이지. 그게 왜 안 되냐면 본인이 푼 내용들에 대해서 오답 체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기억력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어떠한 패스 페이퍼든 본인이 정말 fully 참여를 하고 인덱스로 쓸 수 있어야 사실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봤는데라고 넘기는 것보다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좀 열심히 풀어보고 그거에 대한 오답 체크를 fully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에세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라이트를 해주시고 조금 더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당연히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쌤이랑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 우리가 오늘 볼 문제는 요 문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건 HL 친구들도 보셔도 되고 당연히 HL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S 친구들 보셔도 무관합니다. 쌤이 항상 수업 시간에 따는 얘기가 SL이든 HL도 어차피 문제 똑같이 하셔도 된다. 대신 분량을 신경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You and your friend plan to travel together after graduation, but you fell out because you could not agree on where to go or what to do. Now, you want to resolve the situation with your friend. Write a text in which you express why you think the situation occurred, how your feelings have changed, and offer ideas that both you and your friend might be able to agree to. 자,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구간들이 뭐냐면 이걸 딱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 하면서 막 쓰겠죠? 그렇죠? 하면서 친구를 정해놓고 가상인물을 정해놓고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쌤이 항상 얘기하는 10분 룰이 있어. 10분 룰이 뭐냐면 5분 정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구성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5분 정도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퍼센티지, 한마디로 포션 자체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의 분량을 어떤 내용에 투자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첫 번째 일단 보면 결론적으로는 상황 자체는 별로 어렵잖아. 텍스트는 아마 이메일로 잡을 것 같고 한번 보자. 이메일로 잡을 텐데 이메일의 텍스트 자체는 쌤이 수업 시간 때도 설명해 주겠지만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친구한테 이메일을 작성하는 거니까. 근데 봐봐. 내용적으로 봤을 때 plan to travel together after graduation. 그러니까 졸업이 끝나고 여행을 하는 건데 but you fell because you could not agree on where to go or what to do.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어쨌든 싸웠는데 그걸 풀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쌤이 봤을 때 옵션은 두 가지야. 크게 봤을 때 내가 원래 오리지널하게 예를 들면 원래 일본을 가려고 했었어. 근데 친구랑 싸운 거야.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일본을 가지 말고 뭐 중국을 가자라고 한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혹은 똑같이 재팬을 가려고 했었는데 조건을 바꿔서 다시 또 재팬을 가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왜 차이나로 바꿨는지 혹은 왜 동일한 곳을 가는지 어떤 부분을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내용들로 디테일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때요? 5분 정도 투자해줘야 돼. 내가 나라를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려고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여행에 같이 포함되는 기본적인 크라이테리아들이나 아스펙트들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Now you want to resolve the situation. 했으니까 어때? 우리가 양보를 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그치.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내가 조금 수정을 하고 고칠게. 내가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쓸게 라는 내용들이 나와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느 나라를 얼마만큼의 돈으로 왜 거기를 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이후에 resolve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거를 생각해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Why you think the situation occurred, how your feelings have changed, and offer ideas. 방금 쌤이 얘기한 얘기를 그냥 뒤에 나열해 준 건데 사실은 이 뒤에 내용은 어때요?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쵸?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하나씩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why였었죠. 그쵸? why occurred가 첫 번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feeling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너무 서운했다. 아니면 되게 stressful했다. 그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여행 가려고 했던 거 우리 좀 프렌드십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우리 graduate 하기 전까지 공부 되게 열심히 했잖아. 잉글리시 IB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라이팅을 쓰는 것보다도 이 10분의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의 라이팅 자체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에세이의 퀄리티 자체는 장기간이 걸리지만 브레인스토밍이란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실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쌤이랑 많이 자꾸 연습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고 쌤이랑 같이 아이디어 공유도 하고 이거 되게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한 뒤에 그 다음에 에세이를 쓰시겠죠. 그 다음에 그 에세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고 다시 리라이트를 해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쌤이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되게 쌤이 빠르게 좀 잉글리시 B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꿀팁도 드리고 또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사실 특성상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구조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쌤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